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등교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가량 후에는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생님이랑 학습지랑 이 영상 가지고 함께 집에서도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파일 올려둘 테니까 인쇄해서 그 학습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뭐 서로 발표하고 활동하면서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지장 없게끔 선생님은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빅뱅과 원자의 형성 단원, 소단원 1-1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하냐면 우주의 행성들과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현재 존재를 하는데 110종류가 넘는 그 원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게 됐는지 그 질문을 해결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단원의 학습 목표는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고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빅뱅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그래서 한 점, 고온 고압의 한 점의 폭발로부터 우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이 빅뱅 우주론으로부터 최초의 원자가 생성되고 다양한 빅뱅으로부터 이제 수소, 헬륨이 생성이 되고 나중에 별의 생성 과정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더 합성이 되게 되는데 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영상 보고 우주 시간표 만들기 활동지를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빅뱅이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그 영상을 보도록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론의 빅뱅 우주론 말고도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우주론의 차이점이 뭔지 비교해보고 왜 빅뱅 우주론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게 됐는지 그 증거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 13쪽을 보면은 우주 이야기 만들기가 있는데 빅뱅, 이 한 점에서의 폭발로부터 6가지 요 사건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순서를 한번 배열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전자의 형성이 제일 1번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수소 원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생성. 자, 원소 중에서 가장 간단한 1번 원소가 수소 원소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초의 별 탄생, 그리고 태양도 하나 이제 별이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걸 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양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 주위를 돌고 있던 것들이 서로 뭉쳐서 행성들이 생기게 돼요. 태양계 행성들 중에 하나가 지구. 그래서 지구가 생성되고 이제 뜨거웠던 지구가 식어가면서 지구의 바다가 형성되는 요 순서로 교과서 13쪽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영상 보라고 안내를 했었으니까 넘어갈 건데 자, 물리학자 가모프가 주장을 한 거고 그 전에 이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가모프가 더 증거들을 많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가모프가 주장한 걸로 교과서에 나오게 되고요. 자,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그래서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의 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다.
그렇게 되고 이제 학습지 그래서 잠깐 보면은 학습지 1번에 빅뱅 우주론이라고 빈칸 채우면 되고, 자,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시작부터 최초의 원자 형성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이렇게 빅뱅 폭발로부터 최초의 원자 형성까지 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원자가 뭔지 잠깐 물질의 구성 단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구의 생명체든 뭐든 물체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의 기본이 되는 입자, 작은 입자가 원자인데, 이제 중학교 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단위라고 원자를 배웠을 텐데, 지금은 원자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더 구조를 살펴보면 중심의 원자핵,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고, 요 원자핵도 풀러보면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랑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랑 섞여서 이렇게 원자핵을 이루고 있었고, 또 이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보면은 그 안에 쿼크라는 게 3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요 쿼크가 속하는 더 이상 진짜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입자 단위를 기본 입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와 쿼크는 우리가 기본 입자 제일 작은 단위라고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진 순서는 반대가 되겠죠. 작은 거부터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일어나고 쿼크랑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는 또 원자핵을 형성하고,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이제 원자를 구성했겠죠.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생겨난 순서는 이제 제일 작은 입자부터 생겨났다. 요 원자들이 모여서 별 만들고 별 안에 생명체들도 생겨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시간대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주의 탄생과 진화 밑에 그림 부분을 보면은, 자, 빅뱅 폭발을 하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보면 쿼크랑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작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이 중에서 이제 쿼크라는 거는 윗쿼크, 아랫쿼크 두 종류의 쿼크가 있는데, 얘네가 3개씩 모이면, 이렇게 3개씩 모이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되고, 자, 이 중에 이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는 거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데, 얘네가 두 개씩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됩니다. 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라서 양성자 2개 가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라서 양성자 하나 자체가 수소의 원자핵이라서 아까 양성자 생성이 수소 원자핵 생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가 먼저 생겨나고,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된다. 자, 요 원자핵에 이제 전자만 결합하면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중성자가 섞인 원자핵에 전자까지 결합해서 나중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지게 돼서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원자 생성까지의 요 단계들에 대해서 시간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선생님이 시간을 빈칸으로 뒀는데, 밑에 내용 보면 이렇게 다 기본 입자는 언제 생성이 됐고, 그리고 뭐 양성자, 중성자는 언제 생성이 됐고, 요거를 다 내용에 보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여기에 한번 채워 넣어 보면서 뭐는 언제 만들어졌고,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쿼크나 전자 같은 기본 입자의 생성은 10의 마이너스 35승 초후, 빅뱅 후의 시간을 적는 거예요. 빅뱅 후 이만큼 지났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래서 빅뱅 거의 직후죠. 10의 마이너스 35승 초면은. 그래서 빅뱅 직후에 쿼크랑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됐다. 그리고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초 후에는 쿼크가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양성자 하나 자체가 수소의 원자 핵이다.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2개씩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는 거는 빅뱅 후 3분 후.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헬륨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의 전자까지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되는 거는 빅뱅 후 38만 년가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빅뱅 이제 고온 고압의 뜨거운 폭발로부터 우주가 계속 이때부터 폭발해서 팽창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뜨거운 상태였던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뜨거웠을 때는 뭔가 입자들이 같이 뭉쳐 있을 수가 없었는데 점점 서로 뭉치고 원자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빅뱅 후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고 팽창하는데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핵과 전자랑 결합하려고 하면은 이제 온도가 조금 많이 식어야지 얘네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는 전자가 그냥 자유전자 상태로 돌아다니지 원자핵에 묶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충분히 이제 식은 이제 빅뱅 후 38만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주 시간표 만들기 활동지에 보면은 빛이 생성된 시간이 빅뱅 후 38만 년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제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에 갇혀 있던 빛이 이제 이때부터 직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자유전자 상태로 막 돌아다닐 때는 여기 보면은 그림에 이 노란 색깔 꼬불꼬불한 선들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자유전자랑 계속 부딪히면서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투명한 상태의 우주였는데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이때 이후로는 빛이 이제 자유전자랑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서 직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빛이 직진이 시작된 시점도 빅뱅 후 38만 년 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방출되기 시작한 빛이 지금 우리한테 안테나에 잡히게 되는데 모든 방향에서 그렇게 잡히는 그 빛의 흔적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칸 생성된 수소 헬륨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별과 은하가 형성됐다. 이거는 빅뱅 후 한 4억에서 7억 년 후. 이렇게 시간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뱅 직후에 이제 거의 직후에 동시에 만들어진 게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빠르게 만들어졌고 조금 한 3분 후에는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됐고 38만 년 후에는 원자가 생성됐다. 그래서 물질 생성 순서에 대해서 봤고 자, 빅뱅 이후에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기본 입자 생성부터 보면은 빅뱅 직후 우주는 매우 뜨거워서 입자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는데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흐른 후에 이제 기본 입자라는 가장 작은 입자가 만들어졌다. 기본 입자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쿼크의 종류에는 또 윗쿼크랑 아랫쿼크가 있는데 얘네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그 작은 입자가 전자죠. 자,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의 형성 보면은 쿼크가 3개씩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는데 윗쿼크, 아랫쿼크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윗쿼크, 아랫쿼크 각각 몇 개씩으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여기를 보면은 자, 원자의 구성 다시 한번 보면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 핵은 또 중성자랑 양성자로 되어 있고 이 중성자, 양성자는 쿼크 3개씩이 모여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룬다. 근데 종류가 중성자의 경우는 다운 쿼크 2개, 다운 쿼크 2개랑 윗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옆에 그림 보면 업쿼크, 윗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를 띠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를 띈대요. 그럼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하를 어떻게 띠냐 보니까 다운쿼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윗쿼크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전하라서 전체적인 전하는 중성자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하가 0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밑에도 똑같이 따져보면은 양성자 같은 경우는 윗쿼크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아래 쿼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짜리가 2개니까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아래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전하를 계산해보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양성자 한 개당 플러스 전하를 하나를 띄고 중성자 플러스 1만큼 전하를 띄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는데 이걸 같은 개수로 가지고 있어요. 원자는. 그래서 여기 플러스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전자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양성자도 6개가 들어 있어야 돼요. 원자 핵에. 근데 그림에는 지금 6개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원자 핵의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전하를 띄지 않고 양성자랑 전자랑 같은 개수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 양성자 수 갖다가 이제 원자 번호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핵 자체가 양성자 하나이고 양성자가 하나이면 플러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도 하나. 그래서 양성자도 한 개, 전자도 한 개.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원자 자체는 전하를 띄지 않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제 수소면은 그래서 양성자 하나고 양성자 개수로 원자 번호 1번. 이렇게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데 수소면 같은 수소면 양성자는 항상 한 개예요. 양성자 한 개. 지금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한 개. 양성자는 한 개 수소면. 양성자가 2개면 헬륨인 거예요. 2번.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그래서 수소면 다 양성자는 하나씩인데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하나 있는 애는 중수소가 되고 2개 있는 애는 삼중수소가 되는데 이렇게 같은 수소인데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리튬도 한번 보면은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3개, 플러스가 3개면 전자도 3개 해서 리튬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 제로인데 중성자도 3개. 옆에 있는 리튬 보면은 양성자, 리튬이니까 양성자는 3개, 전자도 3개인 건 똑같은데 중성자가 지금 4개인 거죠. 이런 걸 리튬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잠깐만 보면은 지금 계속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원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 입자를 이제 원자라고 하고 원소는 물질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분 종류.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순물질을 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H2O 분자 한 분자에 원자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은 원자는 작은 입자 몇 개가 있냐니까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에서 총 3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원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된 순물질, 물질의 종류이기 때문에 물질 종류를 얘기하라 그러면 수소랑 산소 2종류인 거죠. 원소 종류는 2종류. 그렇죠? 그래서 원소는 순물질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원자는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건데 원자도 쪼갤 수 있다. 더 작은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 중에 이런 어려운 단어에 여러 가지 기본 입자가 있으나 우리는 렙톤에 속하는 전자랑 그리고 쿼크, 위 쿼크, 아래 쿼크 2종류. 요 2가지만 다루게 되는 거고요. 동위원소 얘기했는데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매겨지고 요 양성자 수는 전자 수랑 같다고 했어요. 원자 안에서. 그래서 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같지만 질량이 다른 원자. 그래서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댔어요. 같은 수소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른,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 그리고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원자 생성 과정에서 이제 우주가 점점 식어가는데 K 단위가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계속 나오게 돼요. 뭐 우주는 3000 켈빈 온도였는데 뭐가 생성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고 켈빈 온도 빼기 273도를 하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가 돼요. 반대로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거 시간 채웠던 거 10의 마이너스 35승초 후에는 쿼크랑 전자 기본 입자 생겼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는 양성자 중성자 생성 3분의 헬륨 원자액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액이라고 했고요. 그럼 수소 원자액이 먼저 생겼다, 이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헬륨 원자액은 이때 3분의 생겼고 38만 년 후에는 원자, 전자까지 이제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이 되고 이때부터 빛이 직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 빛이 지금 잡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 그리고 그 후에 4억에서 7억 년 지난 후에는 헬륨이랑 수소가 융합하면서 빛을 내는 별이 되고 또 은하도 형성됐다라는 요 순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랑 결합해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게 빅뱅 후 3분 후였고요.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요 얘기를 할 건데 3번 양성자랑 중성자의 초기 비율은 1대1이었으나 자 빅뱅 후 3분 아니 잠깐만 3분이 아니지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성됐을 때 요때 이제 생성된 양성자 중성자 비율은 1대1이었대요.
양성자, 중성자 비슷한 비율로 생성이 됐는데 점점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서 이 헬륨 원자핵 생성되기 직전의 시간에는 요때쯤 빅뱅 후 한 2분 후쯤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의 비율로 그 비율이 양성자가 더 많게 변화했대요. 우주가 식어가면서.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면은 자, 양성자랑 중성자랑 쿼크 3개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위 쿼크랑 아래 쿼크 중에서 아래 쿼크가 조금 아주 미세하게 정말 차이라고 그렇긴 한데 아래 쿼크가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더 무겁대요. 그러면 아래 커크가 위 커크보다 조금 더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아래 커크를 2개 가지고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는 조금 더 무겁겠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나가게 돼요. 그러면 빅뱅으로부터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얘네 둘이 1대1의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생성이 됐으면서 그때는 우주가 되게 뜨겁기 때문에 요렇게 변화하는 양방향 변화가 활발히 둘 다 일어나서 양성자, 중성자 간의 전환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우주가 식어가면서 요 반응은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반응은 이제 점점 못 일어나게 되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화하는 반응만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자, 양성자는 조금 더 가볍고 중성자는 조금 더 무거운데 더 무거운 거를 생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조금 더 무거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상태의 우주에서는 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었지만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화하는 과정은 잘 못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증가하려면 에너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뜨거운 우주에서는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었지만 점점 식어가는 우주에서는 이 반응은 점점 못 일어나게 되고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걸로의 변화 과정만 많이 일어나게 돼서 점점 중성자보다는 양성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랑 중성자 비율은 7대1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을 이해해야지 그 밑에 수소랑 헬륨의 생성 비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면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 그럼 우주가 식어가면서 질량이 증가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요 반응은 잘 못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하는 과정만 많이 일어나게 돼서 양성자가 더 많아지고 중성자는 적어져서 7대1의 비율을 갖게 됐다라는 게 요 3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 7대 중성자 7대1의 비율로 양성자, 중성자가 존재하게 되고 양성자 자체는 수소의 원자핵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양성자랑 중성자랑 조합, 두 개 조합으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만 붙게 되면은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요 비율이 나중에 생성되는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의 원자 비율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요 7대1 비율이 중요한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원자핵의 형성에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되면서 헬륨이랑 수소 원자핵의 비율이 달라지고
수소 헬륨의 질량이 뭐 3대 1이 되는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잘 들어야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이제 헬륨 원자핵의 형성 볼 건데 양성자 자체,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 생성된 양성자 하나 자체는 수소의 원자핵이 됐고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져서 이제 10억 켈빈 온도로 낮아지게 되면은 10억 켈빈 온도도 엄청 높은 온도죠. 낮아졌어도.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두 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된다.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고 양성자 2개, 전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이루고 여기에 전자 2개까지 해서 헬륨 원자가 되겠죠, 나중에. 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시기에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로 고정되게 되는데, 자, 실제 이제 이게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설명하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폭발로 인해서 원자가 형성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이 됐을 때 수소랑 헬륨비는 약 3대 1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별빛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현재 우주의 구성 원소 비율을 알아본 결과 그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지금 관측해도 일치를 하더래요. 요 예측한 비율이랑. 그래서 실제 우주 성분비와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수소, 헬륨, 원자 질량 비율이 3대 1로 일치했기 때문에 이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왜 7대 1에서 3대 1이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헬륨 원자핵은 3분, 빅뱅 후 3분 후인데 요 원자핵 생성 직전 빅뱅 후 한 2분 후쯤에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 비율이 7대 1이 됐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줬었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초 양성자, 중성자 갓 생성됐을 때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1대 1이었는데 이제 우주가 식어가면서 이제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 한 2분 후쯤에는 우주가 식어가면서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로 전환만 일어나기 때문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 비율 7대 1인 상태에서 헬륨의 원자핵이 어떤 비율로 생성이 되는지를 보면은 자, 1대 7인데 하나로 중성자 한 개로는 헬륨 원자핵 한 개도 합성이 안 되잖아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중성자가 2개는 있어야 되니까 2개를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7이니까 2대 14로 이제 우선 놓고 헬륨 원자핵 생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랑 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은 이제 양성자 12개는 이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12개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핵은 1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12개 대 1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따지는 거는 질량비예요. 질량비.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따져보면은 헬륨 원자핵은 지금 입자 4개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질량이 4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을 따지게 되면은 1로 놨을 때 양성자 질량을 1로 놨을 때 중성자 질량도 1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1, 1, 1, 1 해서 이제 4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0.0000 뭐 얼마만큼 무거운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1이라고 약 1로 놓으면 여기도 질량 1이라고 이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요.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로 이제 따지면 되는데 헬륨의 원자핵은 한 개당 질량이 4, 그리고 수소의 원자핵은 요거 양성자 하나당 질량을 1로 놨을 때 수소 원자핵의 질량 한 개당 1이기 때문에 총 12개라서 원자핵의 질량비를 따지면 수소 원자핵 12대, 헬륨 원자핵 한 개인데 하나당 질량이 4라서 4. 그래서 질량비는 12대 4가 돼요. 자, 요거는 원자핵의 질량비가 될 수도 있고 전자의 질량은 거의 너무 작아서 무시되기 때문에 원자핵의 질량비 자체가 원자의 질량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대 4라서 헬륨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래서 원자핵에 이제 전자 질량 더한 게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인데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원자 핵의 질량비랑 일치한다. 3대 1. 그래서 이제 빅뱅으로부터 중성자, 양성자 비율이 아까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7대 1로 됨으로 인해서 지금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예측이 됐고 요거는 실제 관측과 일치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면 헬륨 원자핵의 생성은 빅뱅 후 3분 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헬륨 원자핵 생성되기 직전의 상태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 1로 존재하던 상태로 헬륨 원자핵의 생성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려면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가 모여야 되는데 중성자 그래서 2개로 놨을 때 양성자는 14개가 존재했을 거고 얘네의 결합을 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에서 헬륨 원자핵 만들고 나머지 12개의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핵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뭘 또 질문하냐면 이렇게 양성자가 많은데 왜 얘네는 헬륨 원자핵이 안 되고 수소 원자핵이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헬륨 원자핵이 되고 싶어도 중성자가 없으니까 헬륨 원자핵이 되지 못하고 얘네들은 그냥 수소 원자핵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훨씬 더 적었으니까 그 적은 중성자는 결합해서 헬륨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수소 원자핵이 된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의 비율은 12대 1로 개수비는 그러한데 헬륨 원자핵은 한 개당 질량이 4이기 때문에 질량비를 물어보면은 12대 4라서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구해라 하면 3대 1,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은 이제 원자의 질량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수소랑 헬륨의 원자핵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전자까지 붙으면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최초의 원자 형성은 빅뱅 후 38만 년 후다. 그래서 전자까지 원자핵이 결합을 하려면 충분히 온도가 낮아져야 돼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전자가 결합하는 데까지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됐냐면 빅뱅 후 이때 최초의 원자 형성될 수 있었던 이 시기의 온도는 3000 켈빈 온도였대요. 여기서 273도 빼면 섭씨 온도가 된다고 했죠. 근데 빼봤자 어쨌든 엄청 높은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3000 켈빈 온도 정도로 낮아지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형성될 수 있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3대 1로 만들어졌겠죠. 원자핵 자체가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폭발 빅뱅 이후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졌고, 이때 수소, 헬륨 3대 1 비율로 만들어진 거 이후로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은 생성되지 않았고, 요 수소, 헬륨 3대 1의 비율은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고, 수소랑 헬륨 3대 1로 만들어진 요거를 재료로 해서 이제 별의 생성,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같은 별 안에서 이제 융합 반응에 의해서 더 무거운 산소, 탄소, 철, 우라늄 그런 원자들, 무거운 원자들의 생성은 이제 별 생성 과정에서 이 빅뱅으로 인해서 생성된 수소랑 헬륨을 재료로 해서 나중에 이제 별 생성 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빅뱅으로부터 수소랑 헬륨이 3대 1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요 만들어진 수소 헬륨을 재료로 해서 이제 더 무겁고 다양한 생성 과정은 다음 시간에 별 생성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요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야겠네요. 빛과 물질의 분리 보면은 원자가 형성됨에 따라서 투명한 우주가 되게 되는데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이렇게 원자가 형성되면서 자유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리게 되고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면서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면은 불투명한 우주는 원자 생성 이전의 우주인데 전자가 자유전자 상태로 그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빛이 자꾸 이 자유전자랑 부딪히면서 직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원자 생성 이전에는 빛이 직진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우주인데 이제 자유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원자가 형성됐고 이때부터는 전자랑 부딪히지 않고 빛이 직진하게 됐다. 그리고 요 빛이 지금 우리한테 안테나에 잡히는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 원자 생성 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주론 2가지 비교하는 거 하고 우주 배경 복사는 무엇인지 보고, 자, 우리 프린트 요 QR코드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 라고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